가끔 한 번은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하루 종일 만화를 보다가 왔는데 집에서도 이걸 보고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수입니다. 여러분은 취미가 많으신가요? 저는 진짜 취미가 많은 취미 부자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웹툰 보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슨 웹툰 나오는 날인데 하면서 하루를 두근두근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웹툰 작가님들이나 시나리오 작가님들을 보면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대단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도 웹툰으로 직업을 삼으신 분이 있어서 모셔보았습니다. 오늘은 웹툰 PD이자 만화 평론가이신 분의 세상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웹툰 PD이자 만화 평론가인 최윤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 웹툰 현혹의 담당 PD이기도 하고요. 2018년에 만화 평론가 신인 공모전에 참가해서 가닥을 수상해서 평론가로도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작가님들마다 어떤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스토리를 먼저 만드는 편이에요. 하나의 스토리를 기승전결 완성된 걸 한번 먼저 만들고, 웹툰을 보는 화당 그 대본들을 작성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를 만들고 나면 작가한테 컨택을 해서 이제 콘티 작업 받고, 캐릭터 작업 받고, 하나의 원고를 만드는 거죠. 작가가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글과 그림을 다 하시는 분이 그냥 혼자서 작업을 다 하시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회사에서 하는 경우 같은 경우가 이제 글 쓰시는 분 따로, 그리고 그림 그리신 분 따로 해서 이게 매칭을 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을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꼭 회사가 안 끼더라도 본인들끼리 그냥 글 그림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웹툰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는 글과 그림을 매칭을 시켜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 그림을 혼자 하시는 경우에는 중간 과정들이 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많이들 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들도 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회사 같은 경우가 좀 이제 개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토리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림만 그리고 싶다 이러면은 그런 커뮤니티에 다른 분들을 구해서 그냥 둘이 그냥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 개인과 개인이 약간 콜라보 하는 느낌으로. 네네, 그렇게도 네, 많이 합니다. 만화사 쪽에서도 웹툰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웹툰으로 먼저 내보내서 이 독자들 반응, 그러니까 이런 소재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고 그런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역으로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서, 사실은 이 스토리 쪽 시장은 이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은 일처럼 돼 있어서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들은 소속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속을 해서 작가님들이 돼 있진 않고 그냥 작품으로 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이 스토리에 대한 계약을 하고, 이 스토리랑은 이 작가가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이 판단이 되면 그런 작가를 매칭을 시켜줘서 하나의 이제 완성을 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죠. 제일 많이 TV에 나왔던 게 제가 알기로도 마감 독촉 이런 게 아마 많을 거예요. 맞아. 네, 실제로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랑은 좀 달라요. 또 이제 웹툰 PD 들어가면은 이제 플랫폼,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지 다음 웹툰에 있는 PD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자분들과 소통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이게 마감이 안 되면 작가도 욕먹고 회사도 욕먹고 이러다 보니까 마감을 아마 조금 더 세게 독촉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작 자체를 먼저 하고 나중에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피드백,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끔씩은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그림 같은 경우에도 뭉개지거나 아니면 캐릭터의 구도나 자세들이 좀 별로이거나 아니면 너무 선정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플랫폼에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넓게 보면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PD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방송 PD님처럼 이렇게 어떤 상황을 보고서 목적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커트하시는 부분도 그러면 있고 또 마감 네네네.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조언을 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 그림과 글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지만 그 컨텐츠 자체를 이렇게 포장하고 밖으로 이렇게 내보낼 때 꼭 필요한 역할이시네요.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만 이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좋아는 하는데 그냥 뭐 만화라는 직업 자체가 좀 신기하고 생산적인 일처럼 느껴져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이 직업의 비전 자체가 되게 산업이 좋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네요. 최소한 일단 싫어하지만 않으면은 일단 이 일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나. 그래서 저희 회사는 주 4일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회사들은 안 그런데 저희 회사는 주 4일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웹툰 회사들은 주 4일제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고 네네. 회사 같은 경우는 주 4일제를 하는데 안 나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가님들을 만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노트북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통화로만 해도 충분히 해결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 근데 이제 다른 회사 얘기 들었을 때는 좀 빡센 데는 야근도 많이 한다고는 들었어요.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작품이 얼마나 많느냐. 왜냐면 회사가 결국에는 필딩하고 있는 작품 수가 이만큼이면 사실은 아무리 이 회사가 널널한다고 해도 업무 자체가 널널할 수가 없고 당연히 이제 마감이 좀 먼저 되니까 미리 봐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받아본다고 한들 이게 약간 작품으로 본다기보다는 일단 빨리 마감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라서 일적으로 작품을 본다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무미건조하게 봐요. 근데 정말 잘 나왔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럴 때는 살짝 내가 일로 보더라도 가끔씩 야 감탄한다 이건 잘 나왔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사실 미리 본다고 했을 때 되게 좋은 거는 결국에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좋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그거 봤냐? 야 너 봤냐? 그러면서 야 재밌지 않냐? 이래야 되는데 저는 뭐 봐도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재밌어 하는 거죠. 뭐. 근데 다른 일 때문에 전화했다가 작가님 근데 이거 인물이 새롭게 나왔던데 이 인물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있죠. 그러면 얘기는 해주시죠. 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런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 알았을 때 되게 재밌겠다라기보다는 저는 PD다 보니까 이 인물이 등장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아니면 혹은 이 인물이 혹시 뒤에 어떤 개연성을 해치지는 않는가? 이 인물을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찾아가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연재를 이제 진행하는 와중에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마감을 하거든요. 작가님이 안 주신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마감이 만약에 저녁 6시면은 오탈자 검수도 하고 혹시 뭔가 이제 안 좋은 게 있는 거 원고를 한번 보고 나서 올려야 되는데 5시 40분, 50분이 돼도 안 오면 연락을 막 계속 드리죠. 근데 또 그런 생각 하고 계시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하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시간을 또 뺏는 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계속 연락을 계속 드리기가 좀 뭐한 거예요. 가끔은 이제 저도 이제 개인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밖에서 마감을 한 적도 있고 예상과 밖에 이날은 갑자기 작가님이 좀 늦어진다. 그러면은 약속은 가야 되니까 일단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뭐 갑자기 이제 약속하는 와중에 잠깐만 기다려라 나 마감을 하겠다 해서 뭐 중간에 이제 뭐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한 적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웹툰 화당으로 지금 한 10개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취미로 보시는 거랑 일 때문에 보시는 거 혹시 이게 차이가 있으신가 궁금해요. 약간 일 때문에 볼 때는 약간 레퍼런스용 신작 준비하는 게 좀비물이다. 그러면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비물을 볼 때가 있고요. 일 때문에 보더라도 작품이 재밌으면 그냥 이제 경기가 허물어지죠. 이거 재밌다. 그냥 이렇게 쭉 보게 되고요. 일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내 타입은 아니다. 그러면 좀 억지로 보다가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충분하다 싶으면 사실 안 보게 되고 일과 나눠서라기보다는 그냥 작품은 작품으로 보는데 재미가 있으면 재밌게 보고 재미가 제 개인 취향상 재미가 없으면 재미없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완전 근데 너무 좋다. 덕업일치. 네, 어릴 때부터 우연찮게 만화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살다가 그 주인집이 만화책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 만화책방이 그래서 되게 갔던 것 같고
나루토부터 시작해서 막 블리치, 그게 막 원나무라고 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만화를 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 꿈이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 정말 어릴 때는 뭐 예를 들면 경찰, 이유는 태권도 하고 다녀서 뭐 이런 거였거든요. 중3 때는 저도 그냥 공만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원해서 약간.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고 약간 뭐 글 쓰는 거에 좀 관심 갖고 이래가지고 작가 이런 쪽도 생각을 했다가 작가는 돈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쪽을 해야겠다. 약간 콘텐츠 쪽 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은 고등학교 정도쯤에는 아니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안 정도는 하고 대학교 과를 선택하고 진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뭐가 돼야겠다 이렇게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해야겠다 하고 그 분야를 정하신 다음에 그쪽으로 이렇게 길을 가시다 보니 웹툰 PD에 도착하신 거네요. 네네네, 맞아요. 음악도 되게 좋아하고 스토리도 좋아하고 뭐 영화 드라마 다 좋아하다 보니까 콘텐츠라는 거 하나에 묶인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했죠. 꼭 직업을 구체적으로 다니면 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정은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좋아하시던 뭐 나는 스토리를 좋아하는구나, 뭐 아니면 글 아니면 만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묶어서 이제 그거의 어떤 공통 범주를 정하시고 그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나아가시게 된 거네요. 이렇게 큰 분야를 정했다면 내가 그 분야에 있던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간호사가 됐어요. 그럼 나는 의사가 못 됐어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사실 크게는 네네. 의료라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카테고리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완전 꿀팁 이거 진짜 별표 100개 드립니다. 언제나 모든 대학교 4학년들은 3학 4학년들은 본인의 이제 취업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사실은 내가 뭘 좋아하냐를 생각을 했을 때 하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또 보게 되면 또 그게 나온다고 어디서 들어가지고 보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2시간을 웹툰의 시간하고 나는 웹툰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학과에서 그런 웹툰 강의를 나온 강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시점 하루에 2시간을 내가 웹툰을 보는구나라는 깨달은 시점과 그때 강사를 하셨던 분이 연락이 온 게 약간 겹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지금 이런 웹툰 회사 사실 지금의 대표님이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시에 뭔가 스토리적으로 결국에는 뭐 작가가 되지 못했지만 다른 작품을 보는 어떤 프로듀싱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가 되는 편이다. 혹시 그래서 PD 일을 해볼 의향이 있겠느냐 했을 때 저는 좋다. 그래서 했죠. 사실 웹툰 PD도 마케팅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사업부 이런 것도 갈 수도 있고 프로듀싱 하는 쪽으로만 일을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야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듀싱 쪽 관심 있다. 그러니까 뭐 작가를 도와갖고 내가 하나의 작품을 좀 더 시장에 내놨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그런 쪽이라면 많은 작품, 되게 더 많은 콘텐츠를 참여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작품이 왜 재밌을까? 이 작품이 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조금씩 해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해외 사업부나 아니면 마케팅 쪽에 관심이 좀 있다면 언어적인 거 당연히 해외에 나가서 피칭하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네, 저는 만족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하면 다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직업을 만족하면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작가님들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약간 작가는 아니지만 이런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작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도 되게 재밌고 사실 표현이 좀 이러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장기를 둘 때 두는 것도 재밌지만 옆에서 훈수 두는 재미가 어떻게 보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훈수를 둔 사람이 이겼다. 그러면 뭔가 내가 뭔가 도움을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재미가 있을 수 있고 해외나 이런 지원하는 것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매년 거의 한 3-4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쪽에서 선정을 해줘야만 갈 수 있는 거긴 한데 이 일을 하는 덕분에 LA에 가갖고 되게 다양한 경험 해보고 뭐 되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경험 단순하게 그냥 자리에만 앉아서 탁상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부산 가거나 LA 가서 바이어들 직접 만나가지고
우리 회사 작품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도 할 수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조금 댓글이나 하는 거 반응이 좋을 때 당연히 이럴 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밌다는 소리 들을 때 좋을 것 같고, 스토리 회의 같은 거 할 때 작가님들이랑 얘기할 때 아이디어를 딱 제공해 드렸는데 작가님이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되게 그날은 내가 오늘은 밥벌이를 했구나. 그래서 뭔가 제가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뭔가 더 좋은 방향 아니면 뭔가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을 때 다들 동의를 하거나 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는 판단하에 그런 부분들로 더 진행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 때는 조금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작품의 완성도를 내가 높이는데 좀 기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들이 안타까울 때, 예를 들어서 작품이 작가님 뜻대로 잘 안 나오고 저희도 저희 뜻대로 잘 안 나오고 이럴 때, 저희가 TV나 드라마 볼 때 캐릭터가 저기서 왜 저러는 거지 이럴 때가 있는데, 맞아.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일인데 작가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개선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왔는데도 충분히 이게 반영이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엔 또 뭔가 이런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럼 아예 좀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더 제공을 해드릴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게 잘 안 돼서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해요. 어쨌든 작가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일 작가님들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은 상처를 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부분까지 개성을 봐야 될지, 어느 부분까지 완성도로 봐야 될지는 이제 결국에는 뭐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측정하고 저희가 기준점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어렵고, 이런 게 시장에 나갔을 때 독자들의 반응이 안 좋은 게 사실 마음이 좀 아프죠. 숨은 조력자? 사실 PD 자체가 메인으로 나서는 직업은 아니긴 해요. 어떻게 작품만 봤을 때는. 이 숨은 조력자라는 뜻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있다면 좀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이다. 전 약간 활용 점정 같아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진짜 그 마지막에 눈 콱 찍으면 용이 살아나듯이 네. 막 작가님이 막 이렇게 된 거에 딱 그 마지막 부족한 2%를 딱 요거다 하고 알려주시는 정말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웹툰 시장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되게 성장을 되게 많이 해왔고, 알기로는 국내에 있는 콘텐츠 시장 중에서 그런 성장폭이 되게 큰 시장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꽤 많이 남아있는 산업이기도 해서 산업 자체가 일자리적으로 나쁘지 않은 산업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웹툰 자체가 단순하게 웹툰만 또 만드는 게 아니라 드라마로도 가고 영화로도 가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애니메이션도 지금 한국에서 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콘텐츠 자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기에 굉장히 좋은 산업이고, 웹툰이 아니라 혹은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도 스토리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요즘에 제가 느꼈을 때 추세는 스토리에 대한 어떤 속도감, 어떤 연출적인 부분들이 약간 웹툰의 어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따라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로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을 일하기 전에 경험 삼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이제 요즘에는 직업 자체가 이 일을 평생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전체적인 인생을 채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뭐 괜찮을 수 있지 않는가. 이 산업 자체가 참여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새로운 세상에 함께 빠져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세계가 한 칸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세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